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우리 집 정원에 방사능 폐기물이 묻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증거 사진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이 이화지 디렉터가 맡았던 이 보도스테이션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한 부분입니다. 보면 여기 제염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발로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발로 낙엽들을 이렇게 돌 밑에 강가로 이렇게 툭툭툭툭 쳐서 내보내고 있는 장면이 이 보도스테이션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1월 7일 월요일 보도스테이션에서는요, 이 부실 제염에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취재를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자, 나라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행하는 지역이 아니었고 타무라 씨가 실시하는 제염 작업에도 날림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면서 이제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어떤 그 마을에서 정원에서 파낸 이 작업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해서 조금 가져가 와봤는데요. 자, 어느 민가의 정원, 그 마을에서, 마을 그 집 앞에 있는, 거기서 지금 파낸 거예요. 그래서 뭐 1번, 3번, 뭐 A 이렇게 적혀있고 물건들을 파내고 있죠. 자, 이런 지금 예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현경, 타무라 씨는요, 그냥 이 현상을 방치합니다. 그냥 방치해요. 자, 민가의 방사능 오염물을 태포에서 뿌려준 거니까, 태포 말해줘.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도쿄전력. 이게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제염 작업이라는 게 민가에 있는 뜰이나 그 민가의 뜰에다가 방사능 투성의 이런 잡동사니들을 그냥 묻어버린 거야. 임의로 그냥 메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했냐? 후쿠시마 경찰이 적반하장으로 이 집주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묻은 거잖아. 안 그래? 라고 적반하장 태세를 보인 거죠. 이게 현실인 거야. 말이 되니? 집주인이 미쳤다고 이 방사능 오염물질을 내 집 앞에 묻겠니? 자, 후쿠시마 타무라시에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 잡동사니를 민가 마당에 묻고 투기한 이 제염 이야기가 정말 난리가 납니다. 자, 12월 19일 후쿠시마 현경이요, 문제의 민가를 수색합니다. 자, 제염도 엉터리라면 엉터리인데 수사도 말도 안 되게 엉터리였어요. 뭐라고 나왔냐? 분명히 이거 누가 봐도 땅에 묻은 건데, 이 지층은 그냥 낡은 겁니다. 예, 이 지층이 낡아가지고 옛날 물건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아요. 나면서 대충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1m를 캤어. 1m를 캤는데 잡동사니가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러분? 절대 높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아, 이거는 최근에 파놓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파놓은 거. 자, 여러분 보면 여러분 봐봐. 이게 흙 자체가 달라. 지층도 달라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누가 이렇게 파내가지고 물건을 집어넣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자연스럽게 예전에 자연스럽게 묻힌 물건들이다라고만 경찰들이, 후쿠시마 현경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건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초부터 민가의 집주인이 묻은 거다, 이 집주인이 잘못된 거, 나쁜 거다 라면서 또 다른 집주인이 또 희생양이 된 거죠. 진짜 제염업자랑 관공서, 타무라시 관공서랑 진짜 말도 안 되게 둘이 막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경찰들이랑 해가지고 끔찍하지. 그래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 막 TV 아사히 기자가 지금부터 라면서 이제 뭔가 마이크랑 카메라를 딱 돌리려고 했는데, 경찰 본부에서 왔다는 어떤 수사원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돌렸는데, 잠깐 그 기자가 잠깐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데 한 거야. 왜 그래? 그 수사원이 그 기자의 팔을 뒤로 이렇게 꺾은 거야. 카메라가 잠깐 다른 데 비친 사이에. 그래서 기자가 왜 그러세요? 왜 뭐야? 막 했더니 그 수사원이 이렇게 말해. 아니 네가 먼저, 그쪽이 먼저 내 팔을 이렇게 팔꿈치로 날 밀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대. 그래서 카메라가 잠깐 딴 데를 찍고 있는 사이에 딱 하니까 기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TV 아사히 기자가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기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레인코트가 다 이렇게 도로도로 이게 좀 이렇게 진흙이 이렇게 묻고 막 지저분해질 정도로 이게 팽개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TV 아사히 기자가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라고 막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수사원은 아니 그쪽이 먼저 나를 팔꿈치로 밀어가지고 나는 그냥 정당방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 거지. 이렇게 한 거야. 자, 의사는요, 그 기자의 상처를 보고, 상처를 꽤 입으셨네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좀 더 심각해지면 병원에 오시고요. 이거 호소하세요, 신고하세요.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주인이 물어본 거야. 이거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이거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방사능 물질,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경찰들도 쉬쉬하고 다른 뭐 환경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다 쉬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 타무라시, 후쿠시마 현경 이런 대응이 말이 됩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라면서 막 진짜 울분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야. 나도 모르게 우리 집 앞에 이런 것들이 묻혀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굴착기가 도착합니다. 왜냐면 집주인들이 신고를 한 거야. 제대로 이거 조사해달라고 해가지고 굴착기가 옵니다. 굴착기가 소리가 울리고 땅을 파기 시작하죠. 땅을 파니까 뭐가 나옵니까? 지붕에 이런 지붕에 있던 그런 것들도 나오고 한 부분도 나오고 빈병 나오고 타이어 나오고 심지어 집주인이 타던 자전거까지 나옵니다. 이 굴착기를 팠는데. 근데 경찰들은 뭐라 그랬어? 처음에 옛날에 그냥 이게 묻힌 거고 이게 요즘에 판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집주인 자전거가 묻혀있는 거야. 요즘에 판 게 아니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 뽀록 났죠. 자, 방사선 양을 또 측정했습니다. 측정했더니 그 주변보다 2~3배의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조각에도 그 딱 수치를 재니까 엄청나게 빡 하면서 방사능 수치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에 있는 그 제염 작업이 엉터리였다라는 게 사실화된 부분인 거죠. 자, 작업 중에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대량의 물건을 그것도 집주인이 무단으로 투기했다라면서 경찰들은 집주인한테 계속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약간 따뜻해지고 있는 4월 23일. 자, 4월 23일 날씨가 따뜻해지고 계속 수사는 진행이 됐죠. 민가의 뜰을 여러 군데를 판 결과 너무나 많은 잡동사니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 오염물질들이, 방사능 오염물질들이. 자, 큰 포인트가 바로 이 자전거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게 집주인이 쓰고 썼던 하얀색 자전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자전거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땅속 1.5m 밑에서 발견된 거예요. 거의 제 키보다 이 정도 오는 거죠. 1.5m의 그 땅바닥 밑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집주인이 그걸 본 순간 이렇게 말한 거지. 이 자전거 내 건데? 이거 내가 쓰레기 버릴 때 내가 쓰던 자전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그 집주인은 잠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었고 다시 이제 동네로 돌아왔는데 자기 자전거가 묻혀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러면서 이걸 내가 했다는 거야, 이 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현경에 근데 딱 그 광경을 보자마자 이 토질은 낡은 거예요. 이거 최근에 묻은 게 아니야 라면서 끝까지 이렇게 우기는 거야. 아니 자전거가 나왔는데 또 끝까지 이건 토양은 오래된 거다, 이거는 요즘 최근에 묻은 게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또 이렇게 우기는 거야. 아니 배째라지 세상에. 이런 경찰이 어딨니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쪽 잡동사니가 이 땅에 묻은 거면 네가 묻은 거네. 그쪽이 묻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자전거 여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한 게 그 집주인이었단 말이야. 신고를 한 게 우리 집도 파내달라 신고를 한 게 그 집주인인데 오히려 또 누명을 쓰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집주인이 나 이 억울해서 안 되겠어, 이거 다 전화해서 전문업자 변호사 다 불러온 거야. 그래서 토질 조사해봅시다. 토질 조사해봐요. 그래가지고 이 대량의 잡동사니들이 발견된 장소의 근처에서 2m까지 조사를 합니다. 2m까지 더 판 거야. 자, 전문업자는요, 그 굴착기로 땅을 계속 파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닌데,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억지로 판 거 맞고요. 이거 최근에 파해진 건데.
토질 조사를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토질 조사에서조차 이거는 최근에 파헤쳐진 게 맞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현경이나 타무라시에는요, 타무라시에서는 무조건 집주인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냈죠. 자, 현장에서는요, 집주인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도 같이 함께 입회를 합니다. 자, 집주인은 자기의 동의도 없이 자기네 집과 정원과 뜰 앞에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 투기, 누군가로 인해서 불법 투기가 됐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법에 걸리죠. 자, 내가 사용하던 자전거가 묻혀있고 다량의 다른 방사능 오염된 물질이 땅에 묻혀있는 거를 보고 형사, 민사 소송을 하겠다 라면서 그 집주인이 진짜 막 분노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 집주인은 분명 그 피난을 가 있었고 돌아오니까 자기 집 앞에 이런 게 묻혀 있었던 건데, 사실 이거 굴착기를 주문을 해가지고 집주인이 직접 자기 집 앞에 정원에 땅을 파가지고 이 물건들을 막 넣어가지고 2m나 파가지고 2m나 굴착기를 빠 이걸 다 다시 넣고 다시 덮고 이랬겠니? 내가 집주인이라면 사실은 야, 묻을 거면 왜 우리 집 앞에 묻니? 그 방사능 물질 덩어리를. 맞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시라든지 후쿠시마 현경이 머리가 안 좋은 거지. 그냥 배짜란 거지. 그러면서 집주인이 막 꼬치꼬치 다 캐물으니까 그 타무라 씨가 뭐라고 하냐. 타무라 씨의 직원이 그러면 이제부터 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발한 그부터 반년 가까이가 넘었지만 조사는커녕 그 어떠한 대응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빡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건들이 파헤쳐지고 막 이렇게 무슨 그런 제염 작업들 하는 게 이상하다, 하청 이런 회사가 또 이선 대충 한다라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문들이 있을 때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월 7일 새벽입니다. 자, 새벽에 후쿠시마현 카와우치라는 마을에서 방사성 물질 제염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작업원에 숙소가 전소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 타버린 거예요. 제염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숙소가.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성 3명이 골절을 당했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큰 화제였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전체가 거의 다 타버려서 없어졌죠. 자, 불은 1층 창고로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체가 불타올랐는데 당시에 경찰이랑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전 1시 40분경에 이 카와우치무라에 있는 이 제염 작업을 하는 이 숙소가 막 불이 탔는데 이게 또 목조 건물인 거야. 일본은 목조 건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조 2층 건물인데 약 950제곱미터가 전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배가 다 전소를 한 거지. 950해배? 자, 경찰과 소방관에 의하면 출동했을 당시 숙소에 있는 그 작업원들은 다행히도 7명이 있었는데 모두 도망쳤다고 해요. 다행히도.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이 빡 타오르니까 목조 건물이니까 또 불이 얼마나 타오르겠어. 그래서 2층에서 뛰어내린 거야. 3명이. 그래갖고 이 3명이 골절 막 이렇게 다치고 이 중에서 43살의 남성과 16살 소년이 손과 다리뼈가 부러지는 이런 심각한 골절 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현장 검증 결과 이 진원은 숙소 1층 창고에서 발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경찰 등은 창고 등에 왜 어떤 불이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는지 화재의 원인을 좀 더 조사해 보겠다라고 했었어요. 자, 가와우치촌에 의하면 이 다 불타오른 이 숙소는요, 봉제회사 건물이었대. 사실 봉제회사 건물로 쇼와 58년도에 세워진 건물이었고요.
지진 대피 이런 건물은 아니었다고 해요. 지진 그 대비로 만든 그런 집은 아니었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 이 숙소에는요, 제염 작업을 하고 있는 니가타현의 회사가 근로자의 숙소로 지정해 놓았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렇게 뭐 제염 작업을 대충 한다, 뭐 이렇게 뭐 제염 작업 확실하게 철저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온 뒤에 이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창고에서 싹 다 건물이 불탈 정도로. 그래서 이 타다 남은 기둥을 보면은 진짜 너무나 아주 바싹 다 타버렸죠. 누군가가 만약에 잠들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뭐 다친 건 안타깝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골절만 입은 상태에서 모두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데, 정말 기묘하죠. 누가 불을 지른 건지, 방화 사건인 건지, 아니면은 창고에서 누가 뭐 라이터를 사용했거나 불을 사용했거나. 야, 그런데 새벽 1시 40분에 창고에서 누가 불을 하겠니? 이건 누가 불에 붙였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누군가 이 제염 작업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된 누군가의 분노로 인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또 나라에서 이 일본 그 후쿠시마 이런 곳에서 뭔가 이런 사건으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사건을 저지른 건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의심이 가는 사건인데 저 혼자만 이렇게 막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와지 디렉터,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제가 보여드린, 알려드린 이 모든 정보를 바로 이 디렉터가 직접 취재하고 조사해가지고 이 방송에 빵 터트린 장본인입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자는요, 아침에 조간신문을 이렇게 기자를 작성해서 냈는데, 이 이와지 기자는 좀처럼 이와지 디렉터는요, 방송을 하지 못했대요. 왜냐면 이때 이런 취재를 하고 뭐 영상들을 만들었지만 회사에서, 그 방송사에서 원자력 발전, 이 도쿄 전력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다루지 말자,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라고 반대파가 있었고, 아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더 엄격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이 방송을 하면 안 된다, 내보내야 된다, 알 권리가 있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윗선에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 이와지 감독이 이거를 촬영해 놓고도 바로 방송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요, 이 디렉터는요, 끝까지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방영한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모든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스테이션의 캐스터였던 후루타테 씨는요, 이 유일하게 이 글을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는데요, 괜찮아, 한번 해봐 라고 말해주면서 응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이 진짜 일본 사이트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제 얘기만 들으셔도 얼마나 그 2013년, 2014년 당시의 상황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했는지, 정말 이런 실태가 아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본에 사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소름 돋았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충격이 난 좀 많이 컸어. 자, 이 모든 건 다 누구 때문이냐? 참,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자꾸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바로 이 새끼죠. 이 사람이죠. 자, TV 뉴스는요, 지금도 아베 정권 내각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TV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방사능이라든지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피해와 이런 뒤에 안 보이는 이런 어둠에 대해서 누군가는 조사하고 누군가는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 얼굴 말고요. 진짜 일본은 좀 진짜 너무 일본도 약간 정권이나 이런 정치계 이런 너무 안 좋은 내면들이 많아. 한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 내가 살아본 결과로는.
자, 텔레비전에서는 정말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보도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피해 사실이 없다,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이 아니다 라고만 계속 번복하고만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분의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와즈 디렉터, 그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썩은 일본의 정권이 그를 죽인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의의 아군이 이렇게 또 한 명 사라졌다. 라는 게 어떤 사람의 트위터였습니다. 골배기 싫으니까 지우실게요. 자, 이분의 그 트위터나 이런 게 다 삭제가 돼가지고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지웠을까? 대체 누가? 이 사람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걸 지웠을까?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분이 남긴 이분의 트위터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고 나 좀 울컥했는데 이분이 남기신 트위터 글이에요. 철야 새벽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오늘 아침 10시경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다시 일의 시작입니다. 올해 계속 취재를 해온 특집이 드디어 오늘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의 작은 실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아무런 실수가 없도록 방송까지 전력적으로 확인 또 확인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왜 그러지? 저는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게 이분의 마지막 트윗이었어요. 나 너무 슬퍼. 왜 갑자기 이러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는 이분에 대해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너무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용기 있게 이런 일본의 뒷부분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다 국민들에게 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자살로 타살이야. 이건 100% 타살이야. 왜냐면 이분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죽었다는 게 나오면 그건 100% 타살일 것이다 라면서 자기 지인이나 자기가 인터뷰했던 그 갑상선 암에 걸린 자녀를 둔 어머니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도 저는 이제 회사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자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확인에 또 확인 작업이 할 겁니다 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의 마음이 너무 진짜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분의 글을 봤어요. 되게 유명하신 작가분이신데 그분의 성함을 제가 자막에 넣을게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행했던 이런 악행들을 이번에 이 작가분이 오픈을 한 거야. 책에 써내가지고. 10,000명이 죽었던 10만 명이 죽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 분명히 피해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일본의 만행을 이렇게, 일본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 무라카미 하루키상이 이렇게 해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난리가 났지. 나라를 팔아먹는 새끼라면서 무라카미 하루키상한테 무라카미 하루키 씨한테 나라를 팔아먹어서 돈 버는 새끼라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면서 막 글을 막 욕을 하는 거야. 난리가 났지. 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근데 그분이, 나 그걸 적어올 거. 나 갑자기 이거 말하다 갑자기 그분이 그 올곧은 심성이 생각나가지고 하는데, 진짜,
진짜 맞아. 올바름을 위해서 강자한테 굴복하지 않는 정신. 내가 자막을 넣어드릴게요. 그분이 하신 말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분의 글을 보고 너무 놀랐어. 이렇게 멋있는 분이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래도 당분간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일본이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모든 자국민들과 일본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어떤 무슨 해결 방안 같은 거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일본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그냥 모르고 멍청하게 있다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겠지? 죽지 않겠지? 핍박당하지 않겠지? 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있는 것보다는 빨리 많은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그리고 제대로 된 철저한 대안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국가의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도 아프리카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이분 너무 속상해. 정말 진짜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어.